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훈입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먼저 누르고 시작하시죠. 날씨가 아주 뜨겁습니다. 오늘은 날씨만큼이나 뜨겁고 핫한 차 골라봤습니다. 포르쉐 파나메라 터보 SE 하이브리드인데요. 이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죠. 포르쉐 파나메라 하면 포르쉐 라인업에서 포도 세단으로 자리매김하는 차고요. 터보 S 하면 전체 라인업에서 아주 고성능 모델에 부여되는 이름이죠. 터보에 S가 더 붙었습니다. 거기에 이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췄다, 전동화 전략을 따르는 차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친환경 자동차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친환경 자동차지만 총 시스템 출력이 무려 700마력에 달합니다. 슈퍼카 저리 가라 할 고성능, 초고성능을 갖췄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엔진 출력만 해도 582마력입니다. 거기에 모터 출력 136마력이 더해져서 700마력이라는 어마어마한 힘을 갖추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바로 포르쉐의 본질을 잃지 않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포르쉐가 만들면 모든 게 스포츠카다. 그게 비록 친환경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포르쉐는 스포츠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 차가 말해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고성능을 받쳐주는 여러 가지 디테일한 기술들을 충실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포르쉐의 세라믹 컴포지트 브레이크 들어와 있고요. 리어 엑셀 스티어링이 조향을 좀 더 민첩하고 빠르게 해줍니다. 또한 토크 벡터링 플러스 적용되어 있고, 에어 서스펜션을 포함하는 포르쉐 셰시 다이나믹 컨트롤 등이 더해져서 700마력이라는 어마어마한 힘을 일반 운전자도 쉽고 편하게 다룰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라는 얘기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용 고전압 배터리 용량도 좀 더 키웠습니다. 17.9kW로 용량을 키워서 1회 충전으로 주행 가능한 거리 34km를 확보했고요. 그래서 34km 정도의 거리라고 한다면 전기차처럼 모토 주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모토 주행으로 가능한 속도는 시속 140km까지라고 하니까요. 일반 주행하다가 140km까지는 또 모토 주행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판매 가격 어마어마합니다. 3억을 훌쩍 넘죠. 기본 가격이 3억 490만 원이고요. 시승하는 이 차는 몇 개 옵션을 더해서 3억 1,700만 원에 출고가 된 차입니다. 자, 과연 이런 차 3억 원을 훌쩍 넘는 700마력의 힘을 가진 이 차에서는, 운전석에서는 과연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두근거리는 마음을 갖고 운전석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죠. 700마력의 세계로 들어가 봅니다. 가로로 견고한 라인을 주축으로 단정한 느낌을 전해주고 있죠. 센터페이시아에서 이 센터 콘솔까지 이르는 부분이 좀 높게 배치되어 있어서 좌우 공간을 확실하게 구분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컵홀더, 그리고 안에는 그렇게 넓지 않은 수납 공간 들어와 있고요. 12V 전원, C타입 USB 들어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 적용이 가능하고요. 스티어링 휠이 좀 얇습니다. 보통의 두툼한 스티어링 휠에 비해서 좀 얇은 듯한 스티어링 휠이고요. 하나, 둘, 2.5회전합니다. 자, 차체 길이에 비해서 상당히 타이트한 조향 기대할 수 있는 락투락 조향비죠. 자, 스티어링 휠에는 아래쪽에 주행 모드 선택할 수 있는 조그만 또 휠이 있죠. 스포츠 플러스에 가게 되면 여기 차체 높이가 좀 낮아집니다. 그리고 스포츠 배기 시스템이 활성화되죠. e파워 모드는 모토 주행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모드고요. 하이브리드는 모터와 엔진, 스포츠서부터는 엔진이 가동을 하죠. 스포츠 플러스로 가게 되면 스포츠 배기 시스템이 활성화되고요. e파워로 가게 되면 해지가 되죠. 하이브리드에서도 해지가 되고요. 어쨌든 이렇게 주행 모드에 따라서 차의 각 부분이 연동하면서 반응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5개의 원으로 구성된 계기판, 한가운데는 RPM 게이지, 엔진 회전수를 보여주는 RPM 게이지가 들어와 있고요. 속도계는 그 왼편에 자그맣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포르쉐의 전통이고요. 시동 키는 스티어링 휠 왼편에 있습니다. 역시 모터스포츠에서 비롯한 포르쉐의 전통이라는 부분이고요. 자, 스티어링 휠 아래 주행보조 시스템 조절하는 버튼 들어와 있습니다. 자, 차선 유지 보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함께 들어와 있고요. 속도 조절을 해서 세팅을 해서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 대시보드 상단에 아날로그 시계 들어와 있죠. 차를 좀 더 고급스럽게 보여주는 소재일 뿐만 아니라
주행, 서킷 주행을 할 때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를 이용을 해서 랩 타임을 측정할 수도 있게 됩니다. 냉각수 온도, 오일 온도, 배터리 전압 등을 볼 수가 있고요. 타이어 압력, 구동력, 앞뒤, 구동력 배분 상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 흐름도 볼 수가 있고요. 전력 소비량, 부스트 보조 장치, 부스트 작동, 지포스, 랩타임, 내비게이션, 트림미터 등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왼편에는 또 올라온 정보들 이렇게 차간거리 보여주고요. 내비게이션 정보, 방향, 다음에 주행 모드, 하이브리드 어시스트 등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홈 버튼, 차량 먼저 보면 주행 모드, e파워, 하이브리드,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인디비듀얼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e파워, 동력의 흐름 이렇게 보여주죠. e파워, 모터 주행을 하는 부분인데요. 모터 주행은 자 17.4kW짜리 고전압 배터리를 사용을 해서 1회 충전 완충을 했을 때 주행 가는 거리 34km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주행 중에 회생제동 이 작동하는 부분까지 감안을 하면 그보다 좀 더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테고요. 또한 모터 주행으로는 시속 140km까지 속도 구간에서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는 모터와 엔진 같이 가동을 하는 부분이고요. 스포츠, 이렇게 엔진이 보여지죠. 스포츠 플러스를 하게 되면 차체가 낮아집니다.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어서 주행 상황에 맞춰서 차체를 낮춰주고요. 인디비듀얼은 또 개별 조건을 설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셰시, 노멀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셰시 높이, 리프트 중간 낮음 들어 올릴 수가 있고요. 중간으로 혹은 제일 낮게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 배기 시스템 별도로 작동을 시킬 수가 있고, 자, 스포츠 모드에서부터 스포츠 배기 시스템이 바로 활성화가 되네요. 리어 스포일러가 있는데요. 속도 빨라지면 스스로 펼쳐지고, 또는 런치 컨트롤을 작동을 시키면 스포일러가 이렇게 펼쳐집니다. 또한 수동으로 작동을 시킬 수도 있죠. 자, 그리고 어시스트 보시면 기본 보조 장치 사용할 수가 있고, 주차 보조 장치, 차선 유지 보조, 차선 변경 보조 기능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충전 설정을 할 수가 있죠. 충전 플러그를 연결을 하면 출발, 예약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온도 조절 장치도 역시 예약해서 작동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컴포트 관련해서는 조명, 색상, 이런 색상들 중에서 고를 수가 있는 거고요. 전체 밝기, 도어 조명, 센터 콘솔 조명 이런 부분들 확인하고 선택할 수가 있겠고요. 리어 쉐이드, 뒷창에 햇볕 가리개죠. 운전석, 히터와 통풍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조수석도 마찬가지고요. 보스 오디오 시스템 들어와 있습니다. 오디오 출력은 710W, 스피커는 모두 14개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들어온 김에 오디오 소리 한번 들어보죠. 자, 이런 정도 음질 즐길 수가 있겠습니다. 볼륨을 최대한 키워도 음이 찌그러지지 않고 실내를 꽉 채우는 아주 높은 수준의 음질 즐길 수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특히나 소리에 민감하신 분들, 음악 애호가들은 이 보스 오디오 시스템에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기판은 디스플레이 구성을 올라오는 정보들을 선택해서 띄울 수가 있죠. 밝기, 개인 속도 제한도 걸어 놓을 수가 있네요. 뭐 아들한테, 딸한테 운전을 맡길 때 이렇게 속도 제한을 걸어 놓고 할 수가 있겠죠. 속도 제한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도 킥다운을 걸게 되면 일시적으로 제한이 풀리니까요. 그런 부분들 알아두시면 좋겠죠. 에어컨 장치, 이렇게 손가락으로 풍향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풍량, 풍향 조절하고요. 공기질 관리할 수가 있죠. 이오나이저, 자동 공기순환 적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먼지나 꽃가루 등을 이렇게 필터링을 해서 실내 공기질을 잘 관리해 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후진으로 넣게 되면 카메라가 활성화되죠. 카메라는 360도 전체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앵글을 달리 보여줍니다. 앞부분, 이렇게 뒷부분 보여주고요. 이렇게 오시액을 불러서 이렇게 닦을 수도 있죠. 네, 운전석 인증도 살펴보시고요. 잠깐 뒤로 가서 뒷좌석 보고 가겠습니다. 제가 앉았던 그대로 운전석 시트를 두고 뒤로 왔습니다. 자, 무릎 앞으로 주먹 2개 꽉 차는 공간 남아있죠. 파나메라는 뒤로 갈수록 지붕이 살짝 낮아지는 쿠페 라인을 적용하고 있는데, 워낙 차체가 기니까 머리 윗공간을 충분히 살렸습니다. 머리 위로도 지금 주먹 하나 세워서 들어갈 정도의 공간 남겨놓고 있죠. 쿠페 스타일의 지붕을 적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머리 윗공간의 협소함을 잘 극복하고 있습니다. 머리 윗공간도 아주 충분합니다. 이 차 4인승 모델로 뒷좌석 2인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뒷좌석 가운데 부분은 좌우를 구분하는 벽처럼 센터 터널이 거의 뭐 여기까지 솟아 있으니까요. 이건 센터 터널이라기보다는 그냥 좌우를 구분하는 벽으로 만들어 놨다라고 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차창 원버튼으로 내려가죠. 완전히 수납이 됩니다. 자, B필러와 지붕에는 이 스웨이드 가죽으로 마감을 했죠. B필러에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 위아래로 들어와 있고요. 보스 오디오 시스템, 스피커, 그리고 손잡이. 자, 이런 풍향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손가락에 따라서 움직이죠. 이렇게 풍향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컴포트, 이오나이저 작동을 할 수가 있고, 풍량, 온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열선 시트, 냉풍 시트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루프는 이 햇볕 가리개까지만 열고 닫을 수 있는 거고요. 뒷좌석에서는 시가 패키지, 독일 차들은 이 담배 재떨이에 유난히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부분 이렇게 뺄 수도 있고요, 닫아 버릴 수도 있고요, 열어서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컵홀더, 시거잭, C타입 USB 포트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내리면 이렇게 수납 공간 간단히 준비되어 있고요. 이렇게 완전히 내려서 스키스루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겠죠. 뒷시트는 전동식입니다. 이렇게 뒤로 누일 수가 있고요, 등받이를 세울 수가 있네요. 그리고 시트 슬라이딩은 되지 않네요. 앞뒤 슬라이딩은 되지 않고 등받이 조절하고 시트 아랫부분을 이렇게 더 확장되는 부분까지 가능합니다. 앞좌석과 뒷좌석 인테리어 살펴봤는데요. 이제 달려보셔야죠. 아우, 쪄 죽겠습니다. 좀 달리면서 시원한 바람 좀 맞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이제 자유로로 가서 700마력의 힘 제대로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700마력이 아주 조용하게 움직이네요. 일반 전기 자동차와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출발입니다. 쭉 가속해서 자유로 본선에 차분하게 들어섰습니다. 친환경 자동차라고 할 수 있을까요? 700마력의 힘, 남자는 6기통이라고 하는데 무려 8기통입니다. V8 4.0 바이터보 엔진에 전기 모터가 더해지죠. 엔진 출력 582마력, 모터 출력 132마력, 총 시스템 출력 700마력에 달하는 슈퍼카입니다. 자, 규칙적인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빨래판길 지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노면의 진동이 느껴지죠. 노면의 충격 어느 정도 걸러낸 뒤에 전달되는데 그렇게 딱딱하다는 느낌이 아니에요. 숫자상으로만 보면 700마력, 야, 이거 내가 제대로 다룰 수 있을까? 아주 강력한 성능, 그 기세에 드라이버가 눌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하면서 운전석에 올랐는데요. 의외로 아주 편안합니다. 이런 순둥이가 없는데 이런 순둥이가 그런 강력한 힘을 가졌다라는 게 사실 믿기지는 않네요. 이런 700마력에 달하는 고성능 차를 그래도 일반 운전자가 무리 없이 수월하게 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기술이죠. 그런 700마력의 힘을 버틸 수 있는 차체, 셰시를 갖추고 있고,
무리 없이 운전자가 다룰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전자장비들이 운전자를 뒷받침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700마력이라는 힘을 아주 자연스럽게 또 다룰 수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스티어링 휠 안에 있는 자그마한 휠을 돌리면 주행 모드를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제일 왼쪽으로 가면 e파워 전기 모드 모터 주행이 가능하고요. 하이브리드,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가 있습니다. 일단 스포츠에 넣고요. 시속 100에서 RPM 체크 한번 해보죠. 자, 자동 8단 듀얼 클러치 포르쉐 PDK 변속기 적용하고 있는데요. 8단에서 1200 정도 아주 낮은 RPM 유지하고 있죠. 7, 6, 5, 4, 3 변속도 빠릅니다. 3단 4800 좀 못 미치게 RPM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단 4800에서 8단 1200 구간에서 시속 100km 커버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1200 RPM 상당히 낮은 RPM을 유지하고 있죠. 배기량의 여유가 있어서 이런 낮은 RPM에서도 시속 100km 커버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스퀘어 엔진입니다. 엔진의 내경과 행정 보호 스트로크가 86mm로 딱 정사각형, 단면을 보면 정사각형을 이루게 되는 거죠. 스퀘어 엔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그만큼 고성능에 최적화된 엔진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숏스트로크였으면 더 좋죠. 스트로크가 짧을수록 고회전에 대응하기가 쉽죠. 용이합니다. 자, 21인치 타이어 적용하고 있는데요. 앞에는 275 35ZR21, 뒤에는 315 30ZR21 시리즈의 타이어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700마력의 힘을 실질적으로 받쳐주는 그런 타이어죠. 모터 주행 잠깐 해보죠. 주행 모드를 e파워로 가고요. 에너지 이동을 보면서 움직이도록 하죠. 자, 엔진 RPM은 제로로 완전히 떨어졌죠. 엔진은 지금 작동을 멈췄다라는 얘기고요. 자, 시속 140km까지 전기 주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1회 충전으로 주행 가능한 거리 34km로 인증을 받았고요. 자, 속도를 잠깐 올려볼까요? 자, 시속 90이 넘어가는데도 엔진은 깨어나지 않죠. RPM 0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물론 킥다운을 하게 되면 엔진이 살아나죠. 자, 다시 엔진이 작동을 멈추고 전기 모터 주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모터 주행을 하게 되면 엔진 소리가 사라지죠. 엔진 사운드가 사라지기 때문에 실내가 더 조용해집니다. 박력 있는 엔진 소리를 듣고 움직이다가 이렇게 엔진이 작동을 멈추고 모터 주행을 하게 되면 상당히 조용한 실내를 마주하게 되는 거죠. 워낙에 엔진 소리가 가득 찼던 실내가 엔진 소리가 사라지면서 실제 이상으로 더 조용하게 느껴집니다. 전기자동차는 워낙 조용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다른 잡소리들이 좀 더 도드라지게 들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평소에 엔진 소리가 같이 어울려서 달리다가 엔진 소리가 사라질 때 오히려 더 조용함이, 실내의 정숙성이 더 도드라지게 다가온다라는 것, 실제 이상으로 더 조용하게 느껴진다라는 얘기죠. 이 파워에서 이제 하이브리드로 옮겨갑니다. 스포츠로 가게 되면 이제 엔진 소리가 살아나죠. 엔진 소리도 그렇게 시끄러운 편은 아니다. 듣기 괜찮은 소리죠. 스티어링 휠에서 잠깐 손을 떼봅니다. 주행보조 시스템 들어와 있죠. 차선 유지보조 장치,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적용되어 있어서 횡으로는 차선을 읽으면서 차로의 중앙을 유지하고요. 앞뒤 방향으로는 앞차와의 차간거리를 유지를 하면서 정해진 속도로 달려줍니다. 차간거리는 하나, 둘, 셋, 넷, 4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워낙 고성능이다 보니까 좀 디테일한 부분에서 좀 더 다듬어진 메커니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토크 벡터링은 토크 벡터링 플러스로 개선되어 있고요. 포르쉐 다이나믹 셰시 컨트롤도 포르쉐 다이나믹 셰시 컨트롤 스포츠로 좀 더 고성능에 대응하도록 세팅되어 있습니다. 리어 엑셀 스티어링이 적용되어 있고요. 뒷바퀴가 아주 살짝 조향에 개입하는 거죠. 그래서 터닝 서클, 그러니까 회전 직경이 11.4m에 불과합니다. 이 차
차체 길이가 5050mm, 휠 베이스가 2950mm로 제법 큰 덩치를 자랑하는데요. 이 큰 덩치가 12m가 안 되는 공간에서 회전을 할 수 있다, 유턴을 할 수 있다라는 것, 뒷바퀴가 조향에 개입하는 리어 엑셀 스티어링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입니다. 자,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된 포르쉐 액티브 서스펜션 매니지먼트 또 적용되어 있어서 강력한 성능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셰시 구조를 갖추고 있다라고 봅니다. 스포츠 플러스에 놓으면 서스펜션이 단단해지고 스포츠 배기 사운드 시스템 활성화되죠. 와, 야, 화살만큼 빠르게 달려간다 싶네요. 쭉 밟으니까 저 앞에 있는 도로의 꼭지점이 바로 눈앞에 달려듭니다. 차체 흔들린다라는 느낌은 없고요. 차창을 스치는 바람 소리도 그렇게 크지가 않죠. 아주 부드럽게 넘어가는 바람을 느끼게 됩니다. 스포일러도 아마 지금 펼쳐졌습니다. 일정 속도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뒷날개가 펼쳐지게 되는 거죠. 700마력의 힘이 아주 강력하게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부드럽습니다.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이 그리고 21인치 타이어가 구동력을 잘 받쳐주고 있는 거고요. 주행 모드를 선택하는 휠, 조그만 휠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스포츠 리스폰스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20초 동안 좀 더 강력한 힘을 낼 수 있도록 부스트 효과를 주는 거죠. 도로상에서 맛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파워, 강력한 고성능을 아주 쉽고 편하게 만나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스포츠 배기 시스템도 그렇게 찢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생각보다는 부드러운 소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조향 반응 아주 칼 같네요. 조향을 하자마자 차의 앞쪽이 방향을 잡고 타이어가 힘을 받으면서 조향을 해나가는 느낌이 전달이 되네요. 포르쉐 세라믹 컴포지트 브레이크, 고성능에 대응하는 브레이크인데요. 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에는 연두색 캘리퍼가 적용되어 있죠. 자, 시속 100에서 제동 한번 해봅니다. 시속 100이고요. 앞뒤로 차가 없는 것 확인을 하고요. 안전을 확인한 뒤에 제동 들어갑니다.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안전띠가 몸을 꽉 잡아주고요. 출발하니까 바로 푸네요. 비상등 역시 작동하다가 출발하니까 다시 해제됩니다. 아주 인상적인 제동 반응입니다. 차가 앞으로 숙여지질 않습니다. 그냥 앞이 살짝 기우는가 싶더니 뒷바퀴가 같이 주저앉으면서 수평을 잡는 그런 느낌인 거죠. 앞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그냥 밑으로 주저앉으면서 제동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느낌을 받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고성능을 가진 만큼 제동 성능까지도 고성능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아주 강력한 제동 성능 확보하고 있다는 것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가속도 가속이지만 이 제동 반응에서 역시 고성능이구나 라는 걸 확인을 하게 되네요. 이제 코너링 차례입니다. 자, 토크 벡터링 플러스 적용되어 있죠. 코너에서 안쪽 바퀴를 제한적으로 제동해 주면서 좀 더 유연하게 코너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장치죠. 여기에 21인치 타이어, 에어 서스펜션, 리어 엑셀 스티어링 등이 이제 코너링에 개입을 하게 될 텐데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요. 자, 쭉 속도를 올리고요. 제동 빠릅니다. 턴. 와, 야, 환상입니다. 자, 사륜구동, 토크 벡터링, 21인치 타이어, 에어 서스펜션, 리어 엑셀 스티어링 등등이 아주 높은 수준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완성되어 있죠. 이런 부분들이 코너링에서 아주 환상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들뜬 나머지 진입할 때 속도가 많이 높았는데요. 아차 싶었습니다. 이러다가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속도를 이겨내네요.
차체 흔들림, 기울어짐 이런 부분들을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 차체 자세 제어를 완벽하게 해내면서 빠른 코너링을 아주 무리 없이 해내고 있습니다.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재미있다라는 건 어느 정도의 두려움, 무서움이 있기 때문에 재미있는 거죠. 그 재미있는 정도를 지나치면 이제 그 두려움이 현실이 되는 거고요. 그 경계선을 무너뜨리지 않고 넘지 않고 잘 즐기는 것이 차의 능력 플러스 드라이버의 능력일 수도 있겠고요. 차가 워낙 훌륭해서 빠른 코너링을 재미있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사실 파나메라는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애착이 가는 모델입니다. 2009년에 포르쉐가 공식 발표하기 전에 기자들을 독일로 초청해서 간단한 시승회 발표회를 가진 적이 있었는데요. 포르쉐의 R&D 센터가 있는 바이삭에 방문을 해서 직접 시승은 못하고 조수석에 앉아서 그 유명한 바이삭의 포르쉐 R&D 센터의 서킷을 돌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글로벌 미디어를 대상으로 한 시승회에서 첫 타임에 제가 탔으니까 아마 세계 첫 시승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던 자리에 제가 있었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런 개인적인 인연이 있었다, 그래서 더 애정이 가는 차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파나메라를 보고 있으면 덩치 크고 늘씬한 이를테면 안젤리나 졸리 같은 멋진 여배우를 연상케 하는 그런 모습이죠. 늘씬한 큰 볼륨감 있는 그런 디자인에 이제 파나메라도 여러가지 라인업을 확장을 하면서 드디어 터보 S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까지 적용을 해서 700마력이라는 힘을 지금 내놓고 있는 겁니다. 대단하고요. 이런 차 또 어디 가서 만나볼 수 있을까요? 포르쉐니까 가능한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제 이 차의 진면목 700마력의 힘을 느껴볼 시간인데요. 시속 100km 가속 시간과 거리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00마력이죠. 이 차 공차 중량이 2435kg입니다. 그러면 마력당 무게비 3.47kg입니다. 런치 컨트롤이 가능할 테고요. 스포츠 리스폰스 사용을 하면 최고의 힘을 순간적으로 끌어내면서 가속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구동력 제어도 잘 되어 있고요. 힘의 손실이 없다라는 얘기고요. 엔진과 모터가 있는 힘을 다 끌어내고 있고 여기에 스포츠 리스폰스 기능까지 더해져서 아주 최고의 힘, 최강 성능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온표상의 시속 100km 가속 시간은 3.2초. 과연 제가 측정한 기록 얼마나 나왔을지요? 자, 이 GPS 계측기에 측정된 데이터 열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이 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지만 연비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리터당 7.5km로 인증을 받았는데요. 이곳 파주 헤이리 마을 출발해서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도역까지 약 55km 직접 달려가면서 실주행 연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죠. 에어컨 풍량 2단계, 온도 21도로 맞춥니다. 트림미터를 세팅을 다시 해야 되죠. 다음 이후 재설정했고요. 자, 주행 모드는 일단 e파워로 갑니다. 하이브리드 배터리 약 4분의 3 정도 남아있죠. 지금 계기판상으로는 주행 가는 거리 36km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의 연비는 사실 배터리 잔량이 좌우하죠. 배터리 잔량이 어느 정도 남아있느냐에 따라서 전체 구간의 연비가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자유로 따라서 평균 속도 시속 64km의 속도로 달려왔습니다. 26분 동안 27.4km, 27.5km 달려왔는데요. 이곳까지 달려온 평균 연비 100km당 0.0L, 0.01L. 그러니까 거의 휘발유 소모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센터페이샤에 보면 전력 소모량이 나오는데요.
27분 주행시간, 무공해 주행시간이 26분, 1분 빼고는 무공해 주행을 했다. 무공해 주행거리 27.8km, 평균 소비량 100km당 18.5kWh. 네, 올림픽대로 따라서 달려왔고요. 이제 동작대교 남단입니다. 이 수교차로 방향으로 이제 올림픽대로 빠져나가는 지점, 이곳까지 그냥 2파워로 달렸습니다. 모터로 달렸고요. 가솔린 소비는 없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력 소모는 17.9kWh per 100km 소모를 했네요. 그리고 배터리 잔량으로 주행 가는 거리 3km 남았습니다. 올림픽대로 빠져나오자마자 배터리 주행 가는 거리 0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드디어 엔진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엔진이 일어났죠. 약 2-3km 정도 남겨놓고, 약 3km 정도 남겨놓고 엔진이 깨나버리네요. 마지막 구간인데요, 거의 내리막길이어서 엔진을 사용하지 않고 교대역까지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파주 헤이리 마을 출발해서 이곳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거의 모토주행으로 달려왔습니다. 앞차 따라서 신호대기로 멈춰 섰고요. 자, 계기판상으로 살펴보면 휘발유는 100km당 0.6L, 그러니까 약 55km 달려왔으니까 0.3L 정도 사용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쪽에 보면 주행시간 1시간 15분, 무공해 주행시간이 1시간 11분입니다. 4분만 엔진이 가동됐고 나머지 시간은 모터로만 주행을 했다. 그래서 무공해 주행거리 54.5km고요. 전체 주행거리는 55.6km입니다. 그러면 1.1km 정도만 엔진이 가동을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전기 소비량 100km당 18.4kW. 출발할 때 배터리 잔량 4분의 3 정도였으니까 풀 충전 되어 있는 상태였다면 충분히 이 구간 모터 주행이 가능했을 테고요. 그러면 한 60km까지도 모터 주행을 노려볼 만하다라는 결론입니다. 물론 에어컨 다 작동을 시켰기 때문에 에어컨까지 끈다면 60km 이상까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고, 700마력의 성능만 무지막지한 줄 알았더니 이 효율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효율도 상당합니다. 파주에서 서초동까지 55km 구간을 그냥 모터로 독하게 밀어붙여 버리네요. 성능이 한번 놀라고 배터리와 모터의 효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효율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차 고성능을 누릴 때도 최고의 성능 보여주겠고요.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중심으로 효율을 누리는 주행에서도 최고의 효율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죠. 대단합니다. 정말 포르쉐 독하게 이 차를 만들었네요. 네, 단도직입니다. 포르쉐 파나메라 터보 S, 이 하이브리드 타면서 느꼈던 사소한 불편함 혹은 아쉬움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음성 명령 시스템은 음성 인식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교대역 길 안내. 원하는 목적지를 말씀하십시오. 교대역.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교대역. 파주시의 01천 감리교회 경로 안내를 실행하시겠습니까? 취소. 봉일천 감리교회 교대역을 했는데 교회 중심으로 찾아요. 음성 인식률이 좀 떨어진다라는 얘기죠. 다른 곳을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목적지 설정. 원하는 목적지를 말씀하십시오. 강남역. 강남역.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요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청도군의 옥산 보건 진료소 경로 안내를 실행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강남역, 제 발음이 좀 그런가요? 강남역을 했더니 강남면을 찾아요. 300km 밖에 있는. 음성인식 시스템은 음성 명령을 활성화시키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좀 더 인식률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인식률로는 음성 명령으로 목적지를 설정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타이어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차를 운전하면서 실제로 겪을 일은 없겠지만, 실제로 영향받을 일은 없겠지만 약간은 모순되는 상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차의 최고 속도는 시속 315km입니다. 제원표상에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하지만 이쪽 계기판 왼쪽에 보면 타이어와 관련한 경고 딱지가 붙어 있는데요. 시속 240km, 마일로는 시속 150마일. 타이어의 속도 한계가 240km까지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상은 달리지 말라는 경고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결국 이 차의 최고 속도 314km는 의미가 없는 거죠. 기껏 성능을 키워서 최고 속도를 끌어올려 놨지만 타이어가 뒷받침하지 못해서 그 최고 속도를 찍을 수 없다 라는 것, 논리상으로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 공도상에서 키로는 314km는 고사하고 240km조차 달릴 수가 없죠. 그 절반, 국내 도로에서는 최고 속도 110km가 최고 속도이니만큼 큰 의미가 없는 부분이겠습니다만, 그래도 제원표상의 성능과 실제로 이를 백업해주는 타이어 성능 간의 괴리가 있는 점 짚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실제로 달릴 수 있는 속도 시속 110km, 하지만 이 차가 달릴 수 있는, 성능껏 달릴 수 있는 속도 시속 314km. 아주 늘씬하고 섹시한 8등신 미녀와 한 방에 집어넣고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죠. 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성능 차입니다. 자, 그렇다고요. 또 하나, 차선 변경 보조장치라는 표기가 있는데요. 차선 변경을 도와준다 라는 의미인데요. 좀 더 정확하게는 사각지대 감시장치 정도가 맞겠죠. 블라인드 스팟 모니터링입니다. 차선 변경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차선 변경을 할 때 사각지대에 장애물이 있나 없나, 다른 자동차나 오토바이나 사람이나 장애물이 있나 없나를 체크해주는 장치다 라는 의미죠. 그렇다고 한다면 차선 변경 보조라는 표현보다는 사각지대 감시장치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이상 2차 포르쉐 파나메라 터보 S 이 하이브리드 타면서 느꼈던 사소한 불편함 혹은 아쉬움 몇 가지 말씀드려 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포르쉐 파나메라 터보 S 이 하이브리드 시승을 했습니다. 참 대단하다 싶습니다. 700마력이라는 힘을 이렇게 완성하다니. 또 한편으로는 참 못 말리는 포르쉐다 싶은 거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는 전동화 전략에 발맞춘 친환경 자동차조차도 이렇게 고성능 스포츠카로 만들어버리는 포르쉐의 고집, 뚝심, 참 다시 한번 보게 되고요. 무엇보다 700마력에는 힘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일반인들도 쉽게 다룰 수 있는 힘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부분이 가능한 게 힘만, 출력만 세다고 해서는 전혀 가능한 부분이 아니죠. 차의 디테일한 여러 요소들이 이런 고성능을 충실하게 뒷받침해 주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정된 자세로 고속 주행이나 다이나믹한 스포티한 주행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르쉐 세라믹 컴포짓 브레이크, 그리고 사륜구동 시스템, 토크 벡터링을 포함하는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을 포함하는 포르쉐 다이나믹 셰시 컨트롤 등등, 또 리어 엑셀 스티어링도 있죠.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완성이 돼서 700마력이라는 힘을 제대로 뒷받침해 주기 때문에 이런 완성도 높은 고성능 차가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친환경 차라는 측면에서 볼 때도 34km 정도는 모터 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는 전기 자동차로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친환경 자동차가 분명할 테고요. 필요할 때는 좀 다이나믹하게 달리는 스포츠카로서의 면모도, 고성능 자동차로서의 면모도 충분히 갖췄다 싶습니다. 그렇다고 실생활 속에서 사용할 때 불편한 차냐? 전혀 그렇지 않고요. 넓은 차체를 바탕으로 실내 공간이 넓고요. 특히 이 차는 4인승 모델이어서 네 구역이 4개의 시트가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개인적인 공간을 유지하면서 이동이 가능한 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억이 넘어가는 가격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겠죠. 일반인들에게는 다가서기 힘든 아주 높은 벽이 될 테고요. 슈퍼리치들, 그러니까 부자들 중에서도 상위 레벨에 속하는 아주 부자들에게는, 슈퍼리치들에게는 뭐 재미있게 갖고 놀 수 있는 장난감, 어른들의 장난감 정도로 이 차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포르쉐가 만든 고성능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세단 파나메라 터보 SE 하이브리드 시승은 여기서 정리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